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담낭 용종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담낭 용종은 담낭벽에 내강으로 융기되어 있는 병변을 일컫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음파 소견에서 담낭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안에 융기되어 있는 병변, 즉 이게 담낭 용종을 일컬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복부 초음파 검사 중에서 국내에서는 약 5%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낭 용종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약 3.8%에서 발견되었다면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의 증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대, 그리고 영상검사의 대중화로 인해서 점점 더 담낭 용종의 발견율이 높아져서 최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약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낭 용종은 보통 10mm 이하의 담낭 용종이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5년간의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또한 이것 또한 대부분은 비나인 캐릭터를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으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서 GB 캔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약 5년 생존율은 9에서 12%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담낭 용종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연찮게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담낭 용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과연 종양성이냐 아니면 비종양성인 담낭 용종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한 이러한 발견된 용종을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낭 용종은 크게 나누었을 때 네오플라스틱 폴립과 논 네오플라스틱 폴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하게 발견되는 네오플라스틱 폴립은 아데노마와 그리고 말리그넌트 체인지가 된 아데노칼시노마가 보일 수 있겠으며 논 네오플라스틱 폴립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폴립 그리고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아데노마요마토시스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건강검진 초음파상에서 일반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대부분은 5mm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담낭 용종이 관찰되었고 1c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cm 넘는 것은 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GB 폴립으로 수술한 환자 132명을 조사로 하였을 때 1cm 미만의 담낭 용종에 있어서는 넌 네오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1cm에서 1.5cm가 됐을 때는 반반 정도고 1.5cm가 넘어갔을 경우는 네오플라스틱 GB 폴립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담낭 용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담낭 크기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97년 란셋 저널에 실린 자료를 본다면 담낭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증상이 있다면 담낭 절제술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향후의 치료의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1cm가 넘었을 경우에는 말리건트 체인지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담낭 절제술을 고려하게 되고 하지만 1cm가 적었을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 가능하나 위험인자, 즉 나이가 50세보다 많거나 아니면 담낭 결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에 있어서 과연 1cm 미만의 담낭 용종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저널이 보고되고 있고 6에서 10mm 정도에 되는 6에서 10mm 정도 되는 이 용종에 있어서도 약 19%에 있어서는 아데노마나 또는 아데노칼시노마 같은 네오플라스틱 체인지를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저널에서도 5에서 10mm 사이의 구간에 있어서도 29케이스 중에서 6케이스, 즉 21%에서는 네오플라스틱한 체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1cm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cm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 58케이스 중에서 10케이스 경우에는 아데노마나 관찰되었기 때문에
5에서 10mm의 사이즈에서도 충분히 네오플라스틱 체인지도 관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또한 다른 논문에서도 5에서 10mm 사이즈에서 24케이스 중에서 약 25%에 있어서는 네오플라스틱 체인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2017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서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신다면은, 물론 10mm, 1cm가 넘는 집이 폴립에 있어서는 수술적 절제를 권고하고 있는 건 또 매한가지고, 또한 이거 10mm 이하라 하더라도 증상을 유발한다면 수술적 절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10mm 이하이면서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가 50세가 넘거나 PSC 또는 종족 아니면 용종의 모양새에 따라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약 6에서 9mm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수술적 절제를 권유하고 있고, 6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6개월 단위, 그 이후로는 1년 단위의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도 1cm 미만이고 리스크 팩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6mm 이하의 매우 작은 용종 같은 경우는 1년, 3년, 5년의 추적 관찰로도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을 발표하고 있고, 6에서 9m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 기간을 짧게 하여서 6개월, 1년, 2년, 3년, 5년까지 추적 관찰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 관찰하는 도중에 그 크기가 2mm 이상으로 증가되는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1cm에 도달하게 되면은 콜레시텍토미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cm가 넘는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여러 논문에서는 비록 1cm가 넘었지만 약 55%는 실질적으로는 네오플라스틱한 체인지를 관찰되고 있지 않아서 불필요한 수술을 종용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또한 다른 논문에서도 약 58%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넌 네오플라스틱 폴리비로 관찰되어서 10m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꼭 네오플라스틱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서 과연 용종의 크기만 가지고 네오플라스틱인지 넌 네오플라스틱 용종인지에 대해서 감별하는데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전된 여러 가지 내시경적 기술로 인해서 내시경적 초음파,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얻은 그 영상 소견에 대해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그 용종의 네오플라스틱 여부를 감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또한 컨트라스트를 이용하여서 EUS 하는 도중에 컨트라스트 사용으로 인해서 그 담낭 용종에 있어서의 조형 여부로 그 병변을 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낭의 벽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담낭 용종에 있어서 내부의 에코, 그리고 담낭 용종의 표면, 그리고 담낭 용종의 경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수월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종양성 용종을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내시경 초음파는 기존에 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에 비해서 진단 정확도가 91%대 54%로 비교적 내시경 초음파가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 도중에 확인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담낭 용종의 크기, 그리고 담낭 용종의 개수, 용종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표면은 어떤지, 아니면 내부 에코의 균일도는 어떤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감별 포인트를 유심히 관찰하여서 담낭 용종의 그 성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담낭 용종의 모양을 보시면은 목이 없는 무경성애 같은 경우는 담낭 벽에 용종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고, 하지만 목이 있는 유경성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담낭 벽과 그 용종 사이에는 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차별되는 용종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담낭 용종의 표면을 보시자면은 나뭇잎 같이 엽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로뷸레이트 된 그런 폴립 모습도 있는 반면에 비교적 스무스하게 엽상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용종 안에서 내부의 에코제니시티가 어떻게 관찰되느냐에 따라서도
병변을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용종 안에서 에코제니시티가 떨어지는 저에코성 이런 반점들이 관찰되는지 여부, 또는 고에코성 반점들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관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병변을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양새나 그런 에코제니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용종에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용종 내에 하이퍼 에코제닉한 스팟들, 이렇게 하얀 점들이 보일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용종일 가능성이 큰 소견을 관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다음 요 병변에 있어서는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코멧 테일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과 함께 그 병변 내에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시스트 소견들이 관찰됐을 때는 아데노마요마토시스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용종 내에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포사이들이 관찰되는 이러한 용종들이 보일 때는 이거는 그 네오플라스틱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에코익한 포사이들이 있는지도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콜레스테롤 폴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종 내에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인터널 에코익 패턴을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스팟들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이 담낭벽 안에 에코제니시티에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로 시스틱한 병변들이 보이고, 아까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호메테일 사인들이 관찰되고 있을 때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의심되는 소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오플라스틱 폴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에코제닉 스팟이나 마이크로시스트 또는 코메테일 사인이 관찰되지 않았을 때는 네오플라스틱 폴립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하이포 에코익한 그러한 포사이들이 관찰됐을 때 네오플라스틱 폴립의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GB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사일한 그런 폴립에다가 GB 월에 있어서 컨티뉴어스한 그 무코자 컨티뉴티가 깨진 소견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었을 때는 GB 캔서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EUS 소견을 토대로 하여서 GB 폴립 감별하는 데 있어서 약 130 같은 병변에 대해서 EUS 본 것과 그 다음에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봤을 때 정확도에 있어서 97%대 76%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EUS에서 좀 더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의 각각에 대해서 과연 넌 네오플라스틱 폴립과 네오플라스틱한 폴립 이 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시경적 소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해서 그거에 대한 프레딕티브하는 팩터들을 관찰하고자 연구하였고, 그 연구 결과 상에서는 그 용종 내에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멀티플하게 마이크로 시스트들이 관찰되었을 경우에는 넌 네오플라스틱 폴립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그 용종 내에 하이퍼 에코익한 포사이들이 관찰되었을 경우에는 네오플라스틱한 폴립 가능성이 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자들을 토대로 하여서 점수화하였을 경우에 EUS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EUS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소견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이 점수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네오플라스틱한 용종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그 이하일 때는 넌 네오플라스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 각각의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81%의 센시티비티, 77.8%의 센시티비티 등 센시티비티를 많이 높이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내시경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용종에 있어서 조영제를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하여서 그 담낭 용종의 조영 여부와 함께 그 안에 투머를 먹여 살리는 베슬들을 관찰함으로써 이 담낭 용종이 네오플라스틱인지 넌 네오플라스틱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영제를 썼을 때 이렇게 균일하게 조영이 되는 반면에 이 용종으로 의심되던 부위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그 용종을 먹여 살리는 베슬이 혈관이 관찰되고 또한 일정하지 않게 이쪽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용히 되지 않는 면이 보였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리그넌시를 더 시사하는 소견으로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영제를 썼을 때 콜레스테롤 폴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데노마토스한 폴립보다는 조용에 있어서는 좀 더 조용에 있어서 좀 더 잘 되지 않는 소견을 토대로 하여서 콜레스테롤 대 아데노마토스한 그런 용종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집이 아데노마와 집이 캔서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조영제 투여 후에 그 조용 여부가 균질하게 다 스팟들이 균질하게 조용이 되는 소견과 함께 필링 디펙트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담낭암에 있어서는 조용되는 부위가 일부분에서는 조용이 되지 않는 부위와 함께 그 용종을 먹여 살리는 이 베슬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조용이 딴 데에 비해서 되지 않는 불균일한 그런 조용 양상을 토대로 하여서 캔서와 아데노마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소견들을 종합하였을 때 그 되었을 당시에 그런 베슬의 레귤라리티를 통해서 균일하게 레귤러하게 스포티한 베슬들이 관찰됐을 경우에는 말리그넌시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일레귤러하게 베슬들이 관찰됐을 때는 말리그넌트 폴립의 가능성이 높음을 소견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펄퓨전에 있어서도 균일하게 다 조용이 됐을 경우에는 말리그넌트 폴립보다는 비나인 폴립의 가능성이 크나 필링 디펙트가 관찰되었을 경우에는 말리그넌트 폴립의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소견을 통해서 88.5%의 센시티비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소견으로 둘 말리그넌트 폴립을 관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은 내시경 초음파는 담낭 용종 종양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단순 복부 초음파보다는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시경적 영상 검사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시경 초음파를 통한 스코어링 시스템, 그리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된 EUS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담낭 용종 관별에 더욱 민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낭 용종이라는 것이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립된 치료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추적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담낭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증상이 있으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고 증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그 내시경적 추적을 통해서 경과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종의 크기가 1cm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용종의 크기가 6에서 9mm 정도의 사이즈였을 경우는 EUS 등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악성 가능성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소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인자와 함께 내시경 초음파상에서도 위험한 소견이 관찰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게 되고 하지만 위험 인자가 충분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거나 아니면 경과 관찰 중에 용종의 크기가 증가됐을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작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